아, 아, 아. 이미 기존에도 우리는 세상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빅데이터나 클라우드,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지금까지 계속 나왔는데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얘기를 조금 뒤로 넘겼습니다. 아직은 당장 세상에 영향이 덜하니까 좀 더 나중에 얘기해도 되겠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당장 오늘 내가 일해서 돈 벌어서 그걸로 저녁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으면 그 얘기는 내일 합시다. 미래 올 얘기들은 미래 하자라는 식으로 조금씩 얘기를 뒤로 미뤘던 점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당장 오늘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것도 너무 갑작스럽게, 그리고 한꺼번에 임팩트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도 몰랐고 변화가 너무 빠른데 당장 먹고 사는 문제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죠. 흔히 스스로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던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개발도상국 아니면 저개발국 전 세계적으로 확 퍼지다 보니까 그 임팩트가 단순히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완전 바꾸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비접촉, 비대면이 가능했던 기술이랑 서비스는 과거보다 오늘이 훨씬 주목을 받고 아마 내일은 더 그럴 거예요. 점점 큰 주목을 받으면서 이쪽으로 넘어가려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거예요. 이제는 미래 기술로의 전환이 연착륙이라고 하죠. 소프트 랜딩을 떠나서 경착륙이 아닌 거의 동체 착륙급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의 기술에 대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핵심 반도체부터 종합적인 디바이스 세트까지 제공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그 트렌드에 편승해 있고 그 트렌드를 또한 주도할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지만 글로벌로도 이미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요와 공급 모두도 글로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언택트의 트렌드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 전략을 알아보는 일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야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인사이트는 루머가 아닌 팩트에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팩트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덧붙이는 내용이 금융감독원 공식 사이트에 떠올랐던 이번 1분기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입니다. 일단 내용을 빠르게 좀 짚어볼게요. 1분기의 매출은 55.3조 원이었어요. 디스플레이와 가전 분야가 비수기였고 코로나19도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전분기 대비 7.6%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전년 동기 비교에서는 메모리와 모바일향 부품 수요 증가하다 보니까 5.6% 증가했다 그러고요. 매출 총이익은 전분기 대비 0.8조 원 감소한 20.5조 원, 이익률은 소폭 감소해서 37.1%를 기록했다 그러고요. 판매 관리비는 마케팅비 감소로 전분기 대비해서 0.1조 원 정도 감소했는데 그래도 매출 대비 비중은 많이 증가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은 총 6.4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한 7천억 정도 감소했고요. 비록 메모리 실적이 좋아지기는 했는데 디스플레이랑 가전 쪽의 비수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익률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 한 2천억 원 정도 증가했어요. 무선 제품 분야가 개선됐다 그러고 중소형 OLED 고객 확대 등이 증가에 기여를 했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참고할 점이 하나 있는데 영업이익에 대한 환율 영향은 이번에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달러화와 유료화가 원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그래서 부품 사업 중심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반대로 이머징 시장에서 원화 대비 약세를 기록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사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에서는 환 영향은 이번엔 다소 미미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1분기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삼성전자 IR 임원은 부사장급이죠. 허병훈 부사장이 직접 담당을 했었고 관련된 임원들이 메모리 담당, 시스템 LSI 담당, 파운드리 담당, 디스플레이 담당, 무선 담당, 영상 마케팅 담당 이런 분들이 참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부문별 매출 이익에 대한 발표가 있었으니까 이야기도 잠깐 짚어볼게요. 삼성전자는 3개의 부문으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로 CE, 컨슈머 일렉트로닉스 부분, 그리고 IM 부문, IT 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부문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 DS, 디바이스 솔루션스 이렇게 부문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7년 인수했던 하만까지 덧붙여서 실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CE 부문에 대한 설명이에요. 매출은 10.3조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4,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했어요. 그래도 작년 동기 대비보다는 매출이 좀 상승했다는 건 장점이고요. 그리고 IM 부문이에요. 전체 매출 26조, 영업이익은 2조 6,500억 원. 새로운 플래그십 나왔죠. 이번에 갤럭시 S20 나오면서 매출 견인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집행도 효율적이었다. 이런 부분을 자평을 했었습니다. DS 부문에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도 같이 포함돼요. 전분기 대비 매출만 약간 줄고 작년 동기 대비나 이익의 부분에서는 호조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부문은 메모리랑 비메모리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그래요. 메모리는 서버와 PC 중심의 수요가 뒷받침되고 모바일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고 그리고 B2B의 시스템 반도체 역시 고객사들의 모바일 주문 확대로 이익은 증가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DP 쪽에서 대형 패널의 판매 가격 하락 이런 폭이 둔화된 점은 좋았는데 중소형 패널 쪽에서는 매출과 이익 모두 감소한 그런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하만 부문은 유럽 내 공장 이전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폭이 한꺼번에 커졌고
그래서 전분기 및 전년 동기 대비 매출, 이익 모두 감소했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특히 언택트의 트렌드와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볼게요. 그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그냥 제 기준과 제 생각으로 그게 3가지 정도의 챙겨갈 점, 키 테이크어웨이즈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회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했던 단어가 코로나19였습니다. 컨퍼런스 콜 전체에서 최소 50번 이상은 등장한 것 같아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50번. 그리고 Stay at home economy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언택트라는 말 자체가 글로벌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컨택트에 언을 붙여서 썼던 단어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트렌디한 대신에 외국에선 얘기해도 저게 뭔 소린가, 오히려 인텍트란 단어가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자주 쓰이는 Stay at home economy 표현이 오히려 더 많이 쓰였습니다. 실적 발표 처음부터 아예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챌린징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따른 사회, 경제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얼마나 지속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멘트로 시작을 했었어요. 1분기 실적이 선방한 거는 당사자들도 주주들도 애널리스트도 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2분기부터는 보다 험난할 수 있고 실적도 더 망가질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어요. 이런 느낌으로 컨퍼런스 콜을 시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친절하게 2분기는 메모리 실적 견조세는 지속될 것이 전망되나 주요 제품 수요에 대해서 코로나19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전분기 대비 전사 실적 하락이 예상된다. 이런 발표를 같이 했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가이던스도 발표를 안 했습니다. 아니, 안 했다기보다는 못했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팬데믹의 글로벌 확산 추이, 주요 국가의 소비 심리 회복 등 지속 확인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매크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인 만큼 현재로서는 연간 가이던스 제공이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설명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리뷰 중에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1분기를 되돌아보면 각 국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했던 결과로 Stay at home economy 수요들이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반대 성격을 띠는 이야기들도 나왔습니다. IM 분야 설명을 했을 때 모바일의 경우는 소비 심리 위축 및 오프라인 구매 비중이 큰 모바일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세트 수요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글로벌 락다운에 따른 경기 침체 얘기도 같이 나왔었고 소비 심리 위축이 심화되는 부분도 있어서 많은 지역에서 수요가 2분기에는 1분기만 못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같이 했었습니다. 언택트 시대가 글로벌로 옴에 따라서 이미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는 이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한 거시경제 측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게 밑에 깔려 있었어요.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트렌드의 변화로 인한 다운사이드 리스크예요. 생산 제품 차질에 대해서 우려의 발표가 있었고 그에 대한 질의응답들도 빈번히 등장했던 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생산의 차질, 계획의 차질, 물류의 차질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로 나왔었는데요. 핵심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부품의 수급과 생산, 제품 공급, 서플라이 체인 측면의 우려가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반도체에서 10나노급 DDR4 D램의 경우에도 코로나19으로 인해서 원자재 조달 차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같이 밝혔었고요. 또한 종합 디바이스를 판매하는 세트 사업의 위기도 같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19이 전 세계적으로 본격 확산하면서 일부 생산시설 가동 중단, 유통망, 공공망, 오프라인 매장 셧다운에 따른 생산과 판매 차질, 수요 위축 등으로 2분기에는 세트 사업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발표를 같이 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말하는 세트 사업은 스마트폰, TV,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완제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지칭해요. 그런데 생산시설의 가동 중단도, 유통망의 셧다운도, 오프라인 매장의 셧다운도 겹치다 보니까 2분기에 세트 사업이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응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생산 기지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한 가지가 있고 온라인 채널의 판매 역량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방안을 같이 발표했는데 실제로 본격적인 도입 시점이나 성과 기준으로 봤을 때 기존의 방식을 과연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상당한 의문이 들어요.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반응이었고요. 그리고 하만 역시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글로벌 자동차 공장의 셧다운 영향이 있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 급감에 따라서 주문량 감소의 악재를 어떻게 견뎌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언급됐었어요. 물론 그래도 다행인 점들도 있었어요. 컨퍼런스 콜 중간중간에 반도체 생산 쪽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중국으로부터 공급되는 일부 자재의 일시적인 수급 어려움이 발생했는데 기본적으로 주요 부품을 이원화해서 관리해오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도 비교적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희망적이에요. 그리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봤으니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한번 봐야겠죠. 언택트 비즈니스, 언택트 이코노미로의 전환에 대해 삼성전자가 분명히 덕을 보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수요가 늘어나고 시장이 폭발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기회를 잡는 이런 부분들의 얘기도 같이 언급됐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컨퍼런스 콜 중간중간에 희망의 메시지들이 보였어요. 기존의 온라인이나 모바일로의 전이 트렌드가 코로나19를 만나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됐고 여기에 삼성전자가 주목받을 부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단적인 예로 스테이 홈 이코노미 때문에 PC와 서버에 대한 수요
수요가 늘고 여기에 탑재되는 메모리와 모바일 세트 분야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빠르게 소비자 일상으로 확산되고 최근 벌어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트렌드가 보다 확산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기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트렌드 역시 훨씬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른 고사양, 고성능의 메모리 수요도 훨씬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긍정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D램의 전략 방향을 설명하면서 재택근무나 온라인 교육,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것이다. 같이 언급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버 수요의 증가도 가능할 것이고 PC 수요 역시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SSD랑 랜드에 대한 질의응답에서 삼성전자는 희망적인 부분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도 같이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빠르게 확장되던 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확대되고 그리고 소비자의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서버 수요의 성장은 이례적 성격이 아니라 전반적인 메모리 수요 성장을 이끌 구조적인 성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서버의 수요가 폭증할 것이다. 왜? 언택트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집에서 모든 경제를 활용하려고 하고 회사 근무 같은 업무적인 부분도 본인의 일상생활 같은 부분도 모두 집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집에 들어가는 PC도 늘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서버에 대해서도 큰 성장이 있을 거기 때문에 B2C뿐만 아니라 B2B 영역에서도 같이 성장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긍정적인 해석이겠죠. 아울러 모바일 영역 역시 하반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5G 가입자가 확대되고 중저가 5G 스마트폰들이 출시되면서 모바일 카메라의 고화소와 트리플 쿼드 등이 이어지면서 5G SoC 시스템 온 칩이죠. 프리미엄 이미지 센서 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부분도 역시 긍정적으로 해석 가능해요.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인 변화는 생활 모습의 변화도 있지만 경기 침체까지 동반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비접촉, 비대면 중심의 언택트 시대로의 전환도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산업의 재편이나 포트폴리오의 변화 역시 빨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목에서 삼성전자는 준비를 굉장히 잘해온 기업이에요. 2010년대 중반부터 인공지능과 5G 이동통신, 5G 네트워크, 바이오, 반도체가 결합된 자동차 전장 부품 이런 부분들을 차세대 성장 사업으로 지목해서 여러 가지의 투자와 R&D 활동을 병행해오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모바일 디바이스, 가전제품까지 포함해서 글로벌 마켓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의 트렌드로 흘러가는 길목들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퍼포먼스가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비록 언택트 시대로의 진입에 대한 트렌드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있고 업사이드 포텐셜도 있는데 제 경우에는 후자를 조금 더 보려고 해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